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늘 기빈 여러분,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주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despite the very chilly weather. Thank you to all of our guests.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채택 25주년을 향하여 유엔 임무와 국가 간 교훈 공유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개회 세션 패널 토론 1, 그리고 패널 토론 2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는 특별 세션과 청년 세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에서는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신기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1은 한국어, 채널 2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속하시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개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의 강인선 제2차관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강인선 차관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줄리 비숍 유엔 미얀마 특사님, 내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뛰어난 성취를 보여준 용기 있는 여성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모든 용감한 여성들이 떠오릅니다. 세계 곳곳의 여성, 평화 구축자, 평화 유지군, 인권 옹호자,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도의 한사 메타가 있습니다. 76년 전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될 때 모든 맨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는 문구가 모든 휴먼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로 바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325호의 채택을 가능케 한 여성 평화 운동가들도 있습니다. 25년 전 이들은 장벽을 허물고 정정당당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70여 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투지를 가지고 또 성과를 힘겹게 쟁취했습니다. 평화와 진보는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과 회복력, 전진과 후퇴, 성장과 성장통, 그리고 불완전하며 울퉁불퉁한 길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인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성, 평화, 안보 의제, 즉 WPS 의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오늘, 저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추구할 가치가 있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굳게 확인합니다.
내년이면 WPS 25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회복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분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깊은 상흔을 남기는 분쟁은 가자 지구에서 우크라이나,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평화 구축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평화 프로세스에서 여성은 계속 배제되고 있으며 평화 그리고 정전 협정 협상자 중 여성의 비율은 불과 9.5%에 불과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한과 같은 곳에서 여성은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4-2025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WPS 의제를 흔들림 없이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고 이사회 내 여성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더 많은 여성이 협상가, 중재자, 평화유지군, 평화구축자, 인도주의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연례회의 그리고 새로 출범한 여성과 평화기금은 분쟁 지역의 여성을 보호하고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그리고 성장을 향한 공동의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 국가들,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 어려운 길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을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좌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꺼이 인정합시다. 우리 여정 그리고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 겪었던 어려움도 축하합시다. 오늘 토론에서 WPS 의제의 향후 25년을 위한 길을 밝히는데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따뜻한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탁월한 리더십은 많은 여성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내기빈 여러분, 다음으로는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연사분들과 패널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인선 차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줄리 비숍 특사님 그리고 수사나 과달루페 마르카이다 사무총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연사 그리고 패널분들 무대 위로 오시고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연사분들, 패널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내요원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서는 사진 찍는데 참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포즈로 완벽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작가님께서 중간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어주십시오. 지금 여러 카메라가 무대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박수를 치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사진 작가를 보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를 치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사분들과 패널분들 그리고 귀빈분들께서 착석을 하시는 대로 개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곧 개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많은 귀빈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줄리 이사벨 비숍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님을 모시고 기조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기념 촬영에 진심인 편입니다. 강인선 차관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신 대사 여러분,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주최하고 유엔 임무단과 국가 간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미얀마 특사로서 저는 다음의 상황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즉, 미얀마 상황 악화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을 통해서 여성단체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고요. 많은 여성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참석해 주고 계신데요. 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서 여성들이 평화 행위자이자 평화 증식자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더욱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부장악 이후 미얀마 여성 지도자들은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민주적인 열망을 대변해 왔습니다. 또한 분쟁 피해 지역에 필요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미얀마의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삶 그리고 또 미얀마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안보리의 일환으로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회의에서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공동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와 관련해서 별도의 세션이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직업적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성이 평화 대화의 주체로 참여를 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평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은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의 비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올해 유엔의 여성평화 안보 연례 공개 토론에서 유엔 사무총장님은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에 대한 공동 서약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회원국과 지역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중재 주체들이 평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유엔과 함께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배적인 문화적 규범과 권력 구조에 항상 순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휴전 협상에서 여성은 종종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젊은 여성으로서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나 어느 환경에서든 직업에서든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문화적 기대치를 거스르는 것은 고착화된 권력관계에 위협이 되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반응은 악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여성 리더들은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깨트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받아들여서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우리 차세대 리더, 특히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의 첫 번째 여성 외교장관으로서 저는 여성들이 이러한 위기 대응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이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는 이 영내의 평화와 또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젠더 기반 폭력률이 전 세계 비율의 2배 이상이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도한 것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전쟁이 종식된 그런 사례입니다. 마겐빌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그런 동원이 있어서 종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버건빌의 그 지역에 있어서 또 파푸아뉴기니아의 그런 의회에 있어서 많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제 정치적인 커리어에 있어서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솔로몬 제도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폭력과 그리고 또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다양한 그런 국가에서 국가 원조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여러 남성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호니아라 이제 수도에 있는 의회였는데요. 이러한 남성분들은 또 남성 의원들은 정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고 있었고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또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밖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바구니를 만드는 그런 여성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은 상황을 잘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 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성이 이 앞에 있는 의회에 들어가서 평화 구축에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솔로몬 제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구니를 그런 만드는 여성들처럼 보였지만 이 여성들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평화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에 걸친 이런 평화를 바탕으로 한 분쟁 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얀마에 있어서의 여성들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미얀마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민간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또 이렇게 체계적인 이런 성폭력 또는 성기반 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그런 행위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소년들은 인신매매와 또 폭력 등과 같은 이런 상황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얀마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잊혀진 위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에 있는 많은 국민들, 여성들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55개의 이러한 분쟁 지역들이 유엔의 관심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그런 분쟁 지역에 있는 여성과 또 소녀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 역할은 많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소통을 해서 미얀마에 있어서의 평화를 증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미얀마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미얀마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러한 목소리를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얀마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지속적인 평화를,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만이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올해 9월에 있었던 유엔 회의에서 우리 사무소에서는 미얀마의 12명의 여성들을 초청을 하여서 유엔의 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설은 특히 지금 현재 미얀마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었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을 하여서 여성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줄리 비쇼 미얀마 특사님께서 이 평화 구축 활동에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번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조연설 그리고 축사를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기조연설 2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의 시마사미 바후스 총재님 그리고 잉그리드 예르드 노르웨이군 국방참모장님께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개최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평화 그리고 안보를 실현하려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내년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결의안 채택 이후로 111개국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국가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자금 지원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계획을 통해 국제 수준의 공약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채택한 모든 회원국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계획 이행과 자금 지원 그리고 진정으로 포괄적인 평화와 중재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분쟁이 급증하며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쟁으로 사망한 여성의 비율은 2배로 증가했고 분쟁 관련 성폭력은 50% 증가했고 군사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편으로 성평등 지출은 감소했고 평화 협상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쟁 피해 지역의 여성과 소녀 2명 중 1명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권 제한 그리고 의료시설의 파괴로 인해 수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분쟁 피해 국가에서 여성의 이동권, 발언권, 생계수단권, 학대를 고발하고도 자신과 자신의 몸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귀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 합니다. 중대한 여성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철폐하고 평화협상에서 여성을 위한 목표와 또 정확한 기한이 있는 정책적인 약속을 수립하고 또 성평등과 여성단체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성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목소리를 내고 중재 과정에 참여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내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 1325호의 공약을 실현하고 전 세계 모든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여성 평화 안보 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계속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라면 진정으로 포용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 allies, friends and partners, 2 years ago I was a participant. 친애하는 동맹 친구 파트너 여러분, 2년 전 저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서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연사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션에서 나는 좋은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회의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많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뻤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이해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 내내 전쟁과 분쟁을 연구해 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레바논에 2번이나 작전에 참여했고 아프가니스탄과 보스니아, 키프로스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할수록 저는 여성들이 전쟁과 분쟁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전쟁의 당사자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전쟁의 희생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 결의안 1325의 핵심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작전이나 협상 또는 계획, 분쟁과 전쟁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여파를 다루는 방법에서도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 평화 안보의 핵심은 작전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에 있습니다. 성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 평화 안보라는 의제에 주목하는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주된 이유 또는 목표는 평화 번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옳다는 그 이유만으로 성평등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엔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포함된 작전과 부대가 존재할 때 분명히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연구는 제가 직접 참여한 작전에서 경험한 것과 매우 일치합니다. 우리 군에 더 많은 여성이 필요한 이유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남녀 혼성 부대가 순수 남성 부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은 정보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여성은 그래서 남성과 상황을 인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소통하면서 정보 수집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혼성 부대일수록
부대 내부적으로나 또는 지역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각종 학대와 괴롭힘 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혼성 부대가 더욱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혼성 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작전과 또 부대에 대해서 더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가지 이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숫자 또는 여성과 관련된 비율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직책에 여성을 배치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 직책의 경우에는 운영과 실행 방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준의 리더십 직책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직책에 여성을 더욱더 많이 배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직책에 더 많은 여성이 진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성 평화 안보는 여성만이 관여하고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여성 평화 안보 의제는 성평등을 넘어선 효율적인 작전 수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분들이 더 많은 지식과 또 영감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조 연설 두 개를 이어서 청해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저희 오늘 이 자리에는 남녀 성비가 참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참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트뭉흐 바트트책 몽골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제클린 오닐 캐나다 여성평화안보 대사님께서 동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먼저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를 개최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또 아름다운 도시 서울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교부 조태열 장관님의 리더십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여성의 리더십이 삶의 모든 영역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성의 참여와 의사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팬데믹, 지정학적 분쟁, 인도주의적 재난과 같은 글로벌 위기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2000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25호가 채택된 이후 여성평화 안보 의제는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력 분쟁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유엔 안보리와 각국 정부는 WPS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실제로 10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해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분쟁, 위기, 그리고 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은 여전히 여성입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폭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모두 노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몽골은 젠더 중심 정책 그리고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통해 WPS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굳건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예방, 보호,
참여, 구호와 회복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UN 평화 유지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또 파견 병력의 수 면에서도 상위 20개 국가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6년에 첫 여군 옵저버를 파견한 이래 약 1000여 명의 몽골 여성이 UN 평화 유지 임무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몽골의 리더십은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028년 UN 평화 유지 활동 부서의 성평등 전략에 명시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고 또 이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평화유지군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유지군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 다른 파병 국가들과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몽골은 평화유지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해당 컨퍼런스에는 30여 개국의 여성 평화 유지군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여성 평화 유지군과 이해 관계자들이 지식과 경험, 교훈을 공유하는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에서 공유된 대화 그리고 내용이 UN 체제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와의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결의 1325호의 25주년을 맞이해 해당 결의안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그리고 1995년 베이징 선언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 그리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와 같은 국제적인 공약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중추적인 역할, 그러니까 평화 조성자, 평화 유지자, 평화 구축자, 위기 대응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를 재건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타와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클린 오닐 캐나다 여성평화안보 대사입니다.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에 대한 논의와 평화와 안보를 위한 청년의 역할 등 중요한 의제에 대해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누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여성평화 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에 회담을 갖고 전 세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성평화 안보 의제를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쟁 해결, 예방과 분쟁 후 국가 건설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파트너십이 지도자부터 외교관, 군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올해 캐나다는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제3차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3차 행동계획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행동계획에서 얻은 소중한 배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평화 구축자 인정, 공동체 간 대화 기여, 정부 대표단, 특히 정치적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는 여성의 대표성 향상, 전문성 함양과 외교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 확대 보장,
등이 이러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이 행사에서 저는 유엔 안보리에서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저는 이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과 여성 평화 안보 의제에 중점을 둔 세션이나 대화뿐만이 아니라 활동 전반에 걸쳐서 여성 평화 안보 그리고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분쟁 해결에 있어 수단 여성의 대표성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포함해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캐나다는 2000년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결의안 1325호의 최초 지지국 중 하나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보리의 25번째 결의안에 한국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25년 동안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 아시아, 북극 등의 지역에서 새롭고 확장된 파트너들과 함께 기후와 사이버 안보 등과 같은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은 건 또 많습니다. 시민사회와 여성 리더들은 여전히 여성 평화 안보 구현의 최전선에 서 있고 모든 대륙에서 각국의 여성 리더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나미비아가 안보리의 이 의제를 상정하는 데 앞장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안보리 결의 1325 채택 25주년을 맞이해서 캐나다는 한국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과 함께 지난 25년 동안 이룬 성과를 함께 기념하고 지키면서 앞으로 완전한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세대 간 평화 구축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 그리고 참가자분들의 논의 결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몽골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캐나다 여성평화안보대사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U의 인권특별 대표님이시죠. 올로프 쿡 대표님 그리고 UN 볼커 튀르크 인권 최고 대표님 장피에르 라크로아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님께서도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먼저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를 개최한 한국 측에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서울에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방한을 했었는데 당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유엔 체제의 3가지 기치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다자주의 국가입니다. 다자 체제와 국제법에 대한 공격으로 점철된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내년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25호가 25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 결의안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일련의 결의안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한 평화 유지 분야에 WPS 관점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유엔 다차원 평화 유지 임무에 젠더 고문이 배치되어 성인지적인 평화 유지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외의 임무와 작전에도 젠더 그리고 인권 고문을 배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WPS 의제의 이행과 주류화를 주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든 여성은 전문성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신뢰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WPS 의제의 다른 3가지 축과 더불어 참여, 성의 주류화, 솔선수범은 서로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작전과 위기 관리에 관한
유럽연합의 협력에서 6가지 우선순위 분야 중에 하나는 바로 여성과 소녀들을 안보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한국의 평화유지군 역시 수많은 평화유지 임무에 파병되고 있고 한국은 이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감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협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성평등, 여성의 권리, 인권 증진을 위한 전담 자원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분쟁 예방, 평화 구축 등과 관련된 노력, 특히 평화구축위원회인 PBC 등 이후의 여러 우선순위 활동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 평화구축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도 양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은 핵심입니다. 성평등과 여성과 소녀의 권리는 외교 그리고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양자 그리고 다자 환경에서 모든 파트너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여성주도 단체, 여성인권단체, 여성인권 옹호자 등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불평등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을 포함해 모든 곳에서 안보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아동, 피해자, 생존자, 소외된 집단, 그리고 그동안 강과시되었던 외진 지역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과도기적인 사법 절차는 성인지적이어야 하고 이유는 성폭력 그리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면을 제공하는 평화협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글로벌 평화와 안보 문제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아주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성 분석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는 신흥 기술과 하이브리드 위협,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의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핵심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WPS라는 주제는 또한 오늘 미얀마 세션에서도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기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여성과 소녀들은 가장 먼저 폭력의 피해자로 지목이 됩니다. 하지만 권리 기반 접근법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 때문에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얀마 전역의 여성은 모든 인종 그룹에 걸쳐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불평등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지역사회에서 응급 구조 대원이자 또 난민촌의 리더이기도 하고 미얀마 시민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수록 더 광범위한 이슈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회 구성원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화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권리 기반 접근법은 또한 교차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중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청년, 평화, 그리고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50호, 그리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475호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전문 결의안이 결여된 상황입니다. 그런 대상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25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인권에 기반한 해결책보다 안전한 해결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의 공약을 더 잘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국이자 인권 이사회 국으로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모든 차원을 다룰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와 대한민국은 강력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회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네, 더욱더 협력이 심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빈 여러분, 이 중요한 회의에서 축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쟁에 휘말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포의 날이자 또 다른 실향, 억류, 강간, 굴욕, 침묵, 그리고 지배의 날일 뿐입니다. 인권이 침해되고 부정당한 또 다른 날입니다. 여성평화안보의제는 여성의 리더십과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모두를 이롭게 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평등을 위한 성과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군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과 소녀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군비가 매일 우리의 눈앞에서 폭발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모든 차원의 평화 안보 그리고 분쟁 전반에 걸친 모든 정치 과정에 여성의 평등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참여는 평화협정이 15년 동안 지속될 확률을 35%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2019년 사이에 평화협상가 중 여성의 비율은 평균 15%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우크라이나 남수다 등지에서 평화 구축과 유지에 있어 여성들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단체의 여성인권 옹호자들의 여성평화 구축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과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 지역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의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자를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위협과 공격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고착화된 가부장적인 성별 기반 권력 역학을 해체하고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제인권과 국제인도법을 옹호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인류 공동의 인류를 보존하고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노력에 대한 우리 사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개막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중요한 회의를 주최해 주신 대한민국 측에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엔의 평화 유지와 여성 평화 안보 의제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2000년 10월 유엔 안보리가 역사적인 결의 제1325호를 채택했을 때 국제사회는 달라진 미래를 꿈꿨습니다.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 해결과 평화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권한을 부여받고 평등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회원국 유엔 여성 지도자와 단체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WPS 의제가 제시하는 이 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 평등, 그리고 평화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도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는 지금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발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렵게 얻었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무력 분쟁이 격화되면서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서 평등을 증진하고 WPS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제가 바로 유엔 임무단 그리고 국가 간의 교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엔 평화 유지에 있어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필수 과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 유지를 위한 행동 이니셔티브에 반영된 핵심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군 그리고 민간, 평화유지군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성인지적 조기 경보를 강화함으로써 의제의 진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은 평화와 정치 과정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여성 단체 등과 협력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헌신과 자원 배분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 주체들 또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토론은 평화유지 임무에서 얻은 교훈과 현존하는 도전 과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동 목표를 향한 여러분의 기여를 기대합니다. 또 회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 개발, 안보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축사를 보내주신 모든 귀분들 그리고 기조연설을 해주신 특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채택 25주년을 내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을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 행사를 개최를 할 때 모두 대면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개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패널 토론 1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 패널 토론 1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0시 20분까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후 패널 토론 1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